기후위기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간단히 말하자면 음식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생산과 유통, 소비, 그리고 폐기 전 과정에 거쳐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먼저 음식과 연관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137억 톤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137억 톤이고요. 이는 전 산업,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의 무려 26%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가 전체 연간 배출량, 모든 산업에서 배출량이 7억 톤, 그다음에 중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전 세계의 21%라는 걸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식품과 연관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로 이제 농경지 재배, 사육 또는 이송 시 에너지 소모 및 온실가스 직접 배출에 주요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려 이 중 24%는 음식물 폐기물, 즉 우리가 먹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 산업에서 6%, 무려 31억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일평균 음식 폐기물 발생량은 약 54만 톤. 연평균으로 따지면 약 1억 9천여만 톤에 달합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약 2,200만 톤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음식물 쓰레기는 약 516만 톤으로서 전체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현재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10%만 감량해도 승용차 7만 3천 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만큼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일상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천의 한 가정집을 방문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모습인데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음식 폐기물. 이어서 음식 폐기물을 기계에 쏟아붓습니다. 처음에는 편리한 게 많았어요. 하루에 한 번씩 버려야 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한 3일에 한 번씩 버려야 되고, 과일 같은 경우는 수분만 날려서 넣으면 자동으로 분해가 되니까, 그리고 제가 버려야 되는 양보다 적어지니까 사실 편리한 게 많더라고요. 기계 안에 배양된 미생물이 음식 폐기물을 분해하는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시간이 지나자 아까 넣었던 음식 폐기물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인데요. 하지만 전기가 많이 사용되고 이 미생물 흙은 생활 폐기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음식물로 인한 온실가스를 완전히 감소시켰다 볼 수는 없겠는데요. 확실한 사례를 찾던 중 제작진 앞으로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다 음식 폐기물을 확실히 없앨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는데요. 사람보다 큰 기계를 만들고 있는 모습, 혹시 이 기계가 음식 폐기물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여기는 음식 폐기물 감량기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게 그 감량기고요. 정확하게 뭔가요? 이 감량기는 음식 폐기물이 발생이 됐을 때 음식물을 폐기하지 않고 그걸 감소시키는, 감량시키는 기계입니다. 아까 가정집에서 본 것과 비슷한 기계 같지만 확연히 차이나는 크기의 생김새, 과연 무엇이 다르고 특별할까요? 이 안에 친환경 미생물이,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미생물이 있고요. 그 미생물이 살고 있는 곳에 음식물을 투입을 하면 음식물이 미생물과 발효해서 감소하게 되고 감량되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진 시중에 나온 비슷한 제품과 뭔가 차별화된 점을 못 느끼겠는데요. 관계자를 따라 실제 가동되고 있는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우리 생활에 아주 가까운 대형마트, 음식 폐기물이 많이 나온 곳 가운데 하나인데요. 단변을 비롯해 유통, 소비, 폐기되는 전 과정에서 음식 폐기물이 나옵니다. 아까 공장에서 봤던 음식 폐기물 감량기가 이곳에 설치돼 있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옥수수 알갱이 같은 것이 가득하죠. 미생물은 아주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이 작은 알갱이 속에 작은 구멍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살고 음식이 들어오면 번식하고 증식하고 그러면서 생태계 환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에는 바실러스 계열의 인체 무해한 친환경 미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양에서 유래한 저희의 개별 특허 미생물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질도 분해하고 음식물을 분해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음식물이 얼마나 감량되는지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마트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채소 잔반을 넣고 30분 뒤에 빵, 견과류, 과일 등 수분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더 추가해 봤는데요.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나고 눈에 띄게 음식물이 감소한 모습이죠.
5시간 뒤에는 대부분의 음식물 폐기물이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도 믿기 어려울 만큼 참 신기하죠? 실제 사용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가장 큰 문제는 위생적인 거죠. 너무 뭐 손댈 게 없잖아요. 그냥 갖다 부어놓고 그럼 기계가 알아서 미생물을 다 분쇄해갖고 이렇게 찌꺼기를 내오고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경비를 절감하고 위생적이고 환경적으로 사용하는 이 기계가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친환경적인, 제가 동참한다는 그런 자부심까지 갖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현재 분해하기 어려운 질긴 섬유질이나 단백질이 많이 배출되는 마트 위주로 보급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배출된 찌꺼기 또한 친환경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녔습니다. 육안으론 보이지 않지만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생물. 이와 관련해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용인시의 한 환경연구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선 음식 폐기물에 사용되는 미생물을 종류별로 연구하고 있다는데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 폐기물 처리 장치 내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그것에서 미생물을 분리를 하고 다시 현장에 적용하려고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육류가 많은 곳이나 채소가 많은 곳이나 이런 것들을 각 그 사업장별로 잘 분리를 해서 육류가 많이 나오는 그런 곳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가 많은 미생물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채소가 많은 곳에서는 아무래도 채소의 성분 셀룰로즈 뭐 이런 것들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을 조금이라도 더 특화돼서 넣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종류와 환경에 따라 최적화된 미생물을 사용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음식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음식 폐기물에서 나온 찌꺼기는 퇴비로 사용해 자원순환 구조 또한 만들어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을 분해할 수 있다 해가지고 퇴비화하고 이런 것들은 왜 중요한가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쓰레기를 감량해서 0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연구했던 것 되게 많은 방식은 퇴비화, 그 다음에 소각화 이런 방식들이 있고 사료화도 있었고요. 그 중에 가장 나름대로 친환경적이다 생각하는 게 퇴비화 쪽이고, 이 처리 장치 내에서는 퇴비화할 수 있는 어떤 구성 요소를 저희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다가 미생물을 또 넣고 그 다음에 작물을 잘 자라게 하는 미생물을 또 넣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퇴비를 만드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우리나라는 바이오가스화 촉진법이 통과돼 기존의 퇴비화와 더불어 음식 폐기물이 신재생 에너지원인 메탄을 생산하는 원료가 될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는 친환경적인 바이오 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국가적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 기술이 필요하지만 일반 시민들께서 단단한 뼈나 또는 조개 껍질 등을 음식물 쓰레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 또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음식물 쓰레기에서부터 고부가 가치 자원인 암모니아, 인, 락트산 등을 회수하는 연구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 국내에서 실증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과 에너지원으로 인식되어지는 사회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후 위기와 더불어 환경기업이 늘어난 가운데 음식 폐기물 자원순환 100%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인천의 한 환경기업을 만나봤습니다. 음식물 감량기에서 나온 부산물을 인체와 자연에 무해한 퇴비로 개발하고 있다는 한찬혁 씨. 음식물이 아예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전처리를 하건 아니면 음식물을 먹고 남은 잔반들이 있으면 그 잔반을 버려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우선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긴 하겠지만 가장 자연 친화적인 방식이 저희가 지금 채택한 액상 발효 방식의 음식물 감량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온 그 부산물을 통해서 또 자연으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퇴비까지 만든다고 하면 보다 더 좋은 자연을 생각하는 게 더 있을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